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산악군 차영결의 변호사입니다. 경제법률팀장입니다. 네, 몇몇 남편분들께서 네. 가출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게 보통 남편분들이 가출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물론 아내도 가출을 하죠. 가출을 하는 건 되게 큰 선택, 큰 결단인 것 같은데 얼마나 결혼 생활이 좀 힘들었으면 가출을 선택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는 유책이니까 어떻게 이혼이 안 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축출 이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예전 어른들은 남자들만 돈을 벌고 여자들은 집에서 애만 키웠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자가 이혼하자 그랬을 때 여자들은 뭐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 이혼을 시키지 않고 부양료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부양료를 남편한테 청구를 하면은 부양료를 주는 제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 더 이상 이제 뭐 여성들이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이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돈도 버는 이 상황에서 남편이 가출을 했다 아니면 또 여성이 가출을 했다 그래가지고 유책이니까 이혼이 안 된다라고 이제 법원이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여기 좀 관여를 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에요. 30대 한 중후반이셨죠. 30대 중후반이셨고 혼인신고도 이제 꽤 오래전에 했죠. 결혼한 지 한 15년 됐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요. 소송 제기했는데 당연히 기각됩니다. 왜냐하면 유책이라 너는 유책이다. 남편도 바람 폈지 않느냐. 그래서 기각되고 또 다시 이제 별거 상태 지적하다가 남편이 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요. 또 기각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또 최근에 또 다시 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항소심을 한번 해봅니다. 이분도 항소심을 해가지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셨나봐요. 어차피 또 1심 하면 또 비용 들고 할 텐데 한번 같은 변호사의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항소심을 갔는데 또 기각되고 대법원을 가요.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다시 재판부로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재판부가 대법원 재판부가 했던 말은 그 집에 있는 이제 아내가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한번 보자. 그리고 뭐 유책주의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바뀌진 않았다라고 설치를 하셨어요. 이 유책주의라는 판례 대원칙은 유지를 하는데 너무 장기간 별거 상태가 유지된 거 아니냐. 이미 혼인관계가 무너져가지고 회복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냥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희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을 좀 던져줬어요. 그리고 상대 배우자, 집에 있는 아내의 그 배우자의 혼인 그 재속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막 던지고 그 배우자의 언행과 뭐 태도를 좀 종합을 해보고 혼인관계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뭐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두루두루 살펴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해보자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너네가 한번 봐라라고 하고 내려보냈거든요. 지금도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 재판부는 무조건 유책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각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장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4년인지 뭐 10년인지 20년인지 그거는 좀 주관적이긴 한데 객관적이라고 이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좀 설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혼을 당하는 피고 쪽 무책 배우자, 유책 배우자가 아니죠. 무책 배우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면은 너에게 재산 분할로 집을 주겠다. 내가 20억짜리 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도 되게 좋잖아요. 재산 분할 비율로 5대5로 나눠봤더니만 내 배우자에게 한 20억, 30억 가더라. 그런다면은 얘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가혹할 만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또 인정될 가능성도 없고 또 미성숙 자녀의 복리 문제가 해결되면 또 됩니다. 이혼이 돼버리면은 아예 남남이 돼버리니까 미성숙 자녀의 복리 문제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만약 미성숙 자녀의 복리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은 이혼을 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요건도 있어요. 즉 이제 무조건 시켜주면 안 되죠. 뭐 그럼 부자들은 다 이혼시켜주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야 너네는 안 돼 그냥 같이 살아.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봤을 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뭐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볼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두 부분은 이혼시키는 것이 뭐 형평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뭐 별거를 해야겠죠. 별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건이 있잖아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객관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별거를 하고 즉 가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뭐 가출했으니까 나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희망이 있다 라고 답변을 드려주고 싶고 네. 일단 저에게 오셔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1년, 2년, 3년 걸리니까 그래도 저랑 함께 하시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소청 산업군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